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계열 데이터와 순환신경망 이 책의 8장을 공부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7장까지 했던 거하고는 좀 특성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문장 같은 경우는 세상에는 시계열 데이터 참 많다 이렇게 하는데 이 단어들이 나타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는 대부분이 샘플 길이가 다르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은 샘플의 길이가 다 같았고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시계열 데이터를 인식하는 좀 고전적인 모델들이 많은데 그 예전에 이제 통계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모델들이고 지금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딥러닝 모델이 나와서 딥러닝 모델이 훨씬 잘해서 지금 이제 딥러닝 모델로 이제 바뀌어가는 추세죠. 그래서 이제 고정적인 모델로는 그 아리마가 있고 그다음에 시즈널리티, 계절성을 반영한 따리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그 개발해서 공개한 이제 프로펫이라는 모델도 있고요. 이 장에서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우리말로 이제 순환신경망, 줄여서 RN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RNN의 특수한 형태, LSTM, 롱 쇼텀 메모리라는 모델도 있어요. 이 장에서는 LSTM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축을 따라서 신호가 변하는 그런 이제 동적 데이터라는 거고요. 앞에서 배웠던 뭐 SVM이라든지 타치 퍼셉트론, 뭐 컨볼루션 신경망 이런 모델들은 정적인 데이터가 한꺼번에 그 왼쪽에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계열 데이터 처리가 부적합하고요. 시계열 데이터를 그냥 입력을 해도 되긴 하죠. 근데 정보 손실이 꽤 크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순환신경망 또는 LSTM을 활용을 해야 되고, 이 그림은 뭐 의료에서 발생하는 뭐 심전도, 그다음에 그 주식, 그다음 음성 데이터, 유전자, 염기서열 이런 데이터들이 다 시계열 데이터에 해당이 돼요. 시계열 데이터는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요소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샘플이 길이가 다르다는. 예를 들면 음성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이러면 그 짧은 신호가 만들어지고요.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느려서 발음을 하면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문맥 의존성 있는데 컨텍스트 디펜던시가 있는데 주어, 목적어, 수어 이렇게 나오니까 주어하고 수어 간에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형용사라든지 부사라든지 목적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이제 그 관련성이 큰 그런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항공권 판매량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시즌에 그 치솟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그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A1, A2, AT 해서 요소가 T개인 그런 그 특징 벡터 X로 표기를 합니다. T는 샘플마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요소 각각이 또 벡터예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벡터의 벡터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기온하고 습도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 첫째 날은 뭐 23.5 기온이죠. 그 다음에 습도 42, 미세먼지 0.1. 그 다음 날, 둘째 날은 25.5, 45, 0.08. 그 다음 날, A3죠.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요소가 그냥 스칼라 값이 아니라 벡터인 경우가 많다. 자, 우리가 그 순환신경망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순환신경망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순환신경망은 되게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응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뭐 내일 그 가격
내일 비트코인 시세, 내일 날씨 이런 거죠. 이것도 프리딕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또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7장까지도 분류를 하는 것도 예측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하려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프리딕션이란 말보다는 미래 예측은 포캐스팅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크게 구별 않고 이제 뭐 프리딕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 내일 주가 예측을 한다든지 날씨 또는 그 기계 이제 뭐 고장을 예측한다든지 현재 어떤 사운드나 이런 거 들어보면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풍속 풍향을 예측을 하면 그 방향으로 이제 풍력 발전기를 미리 이렇게 돌려놓으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럼 뭐 농산물 가격 예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데 응용할 수도 있고 언어 번역에도 응용이 돼요. 지금 현재 그 언어 번역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8장에서 배우는 순환신경망을 씁니다. 그 다음 음성인식 마찬가지고요. 또는 이제 뭐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의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을 생성해 낸다든지 그런 어떤 생성 모델의 응용도 하고요. 데이터를 미래 예측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농산물 유통업자가 5년 동안 매일매일 그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고 그러면 365일이니까 1년에 5를 곱하면 1825인 긴 샘플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길이가 1825인 긴 샘플 하나에서 어떻게 훈련 집합, 여러 개의 샘플이 있는 훈련 집합을 만들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통은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일정한 간격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윈도우를 크기를 3이라고 그러면 3개를 보고 그 미래를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1, 2, 3 해가지고 t까지 길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 아까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t가 1825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3일 걸 보고 그 다음 날 예측한다고 가정을 하면 윈도우 크기가 3이 되고 다음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수평선 계수를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틀 뒤 걸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수평선 계수 h가 이제 2가 되고 3일 뒤 걸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 3이 되겠죠. 지금 여기는 다음 날 걸 예측을 하니까 그 수평선 계수 h가 이제 1인 셈이고요. 그래서 3일 걸 보고 그 다음 날 예측하고 그 다음에 또 요 3일을 보고 또 요걸 예측을 하고 또 요 3일 걸 보고 요걸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이 하나, 둘, 셋 돼서 그 윈도우를 그 설정을 하고 잘라내고 그 다음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또 잘라내고 또 한 칸 이동해서 잘라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T 빼기 W 개의 샘플이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 집합을 형성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상추라는 한 가지 품목만 생각을 했는데 오이하고 상추 두 가지를 생각한다. 또는 뭐 오이, 상추, 배추, 무, 토마토 해서 뭐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제 두 개만 한다고 그러면 이 세 개를 보고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보고 요거 예측을 하고 또 요 세 개를 보고 또 요걸 예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윈도우를 오른쪽으로 슬라이딩 시키면서 잘라갑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 샘플 하나가 벡터의 벡터예요. 벡터의 벡터죠. 그리고 그 레이블도 벡터가 되고 이렇게 되죠. 벡터의 벡터를 보고 이제 벡터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구조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다중 채널이라고 이 책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자, 실제로 시계열 데이터 사례를 하나 봅시다. 요즘 그 비트코인이 강세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시세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데가 이제 코인데스크라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접속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의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365일 분을 다운을 받아서 실험을 했어요. 그 다운받는 것도 쉬워요. 들어가서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 이제 기간을 주고 클릭을 하면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가 되는데, 이 첫 번째 줄은 이제 헤딩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커런시고, 여기는 데이트고, 여기 프라이스, 클로징 프라이스, 종가죠. 여기 이제 오픈 프라이스, 시가. 여기는 고가, 제일 높은 가격, 로, 제일 낮은 가격 해서 실제로 그 4개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매일매일 것에 대해서요.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읽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윈도우를 설정해서 자르는 그런 실습을 해봅시다. 이제 판다스를 하고 요것은 제가 2019년 2월 28일부터 20년 2월 27일까지 1년분이네요. 그래서 파일 이름이 이제 BTC 언더바 USD 점 해서 이제 CSV 파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해서 이제 리드로 오픈을 하고, 그다음 F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다음 pd.read CSV에서 판다스 가지고 읽어드리죠. 그래서 F라는 파일에서 헤더는 0, 헤더 0는 이 첫 번째 행이 헤더니까 이건 이제 데이터가 아니고 헤더니까 헤더로 해석해라 이런 뜻이에요. 요 헤더 이꼴 0를 안 주면 요 첫 행도 그냥 데이터로 간주를 하고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일단은 4개의 종가, 시가, 고가, 저가가 있는데 이 클로징 프라이스, 종가만 다뤄봅시다. 그래서 이제 클로징 프라이스만 떼내고요. 그놈을 to numpy 해가지고 판다스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numpy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퀀스를 seq라는 객체 저장을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길이하고 앞 5개를 이제 출력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이제 이 5개가 이렇게 지금 보이네요. 앞 5개가. 그 다음에 이제 매트플롯립으로 직접 그려보고요. 그려보니까 이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여러분이 보면 이 등락이 꽤 심해요. 특히 앞부분에 이제 등락이 심하고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등락이 좀 덜한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네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윈도우 단위로 자르는 요걸 해봅시다. 지금은 이제 채널이 하나니까 이 그림에 해당이 되죠. 지금 이제 종가만 다루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 seq2 datase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seq라는 객체를 주고 w는 7, 윈도우 크기는 7로 두고 호라이즌 벡터 수평선 계수는 2를 주고, 그러니까 7일 걸 보고 내일 걸 예측하고 또 7일 거 보고 내일 걸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의도죠. 이 함수는 x하고 y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그 포문을 써서 이제 그 윈도우를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잘라내 가죠. 그래서 이제 그 I에서 I 플러스 윈도우까지, 그 다음에 Y는 바로 다음 거, 를 하고, 그 X의 어펜드를, X하고 Y를, XY 어펜드를 하고, 이제 다 수집이 끝나면 그 넘파이 배열로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제 리턴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호출해 가서 XY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준비를 해놨네요. 여기는 그 샘플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고, 요게 이제 그 다음 날 거고, 또 일곱 개, 그 다음 날 거. 그래서 특징 벡터, 레이블, 특징 벡터, 레이블, 이런 형태로 잘라놨습니다. 자, 8.2절에서는 이제 순환신경망을 공부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6장까지 공부한 그런 신경망 구조는 정적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성을 가지는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아주 그 새로운 신경망을 그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히든 레이어가 하나인, 능력층이 하나인 다층 퍼셉트론을 약간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이 그림, 왼쪽 그림은 다층 퍼셉트론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서는 이걸 이제 그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해서 그 90도 휘전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흐르는 것처럼 그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편의상 그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여기 이제 입력이 들어가고 그 은닉층이 있고, 그다음 끝에 이제 출력층이 있어서 이게 이제 출력 벡터가 나오고 뭐 이런 구조예요.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노드가 두 개죠. 입력 노드가. 여기 이제 얘는 바이어스고요. 그래서 요소가 두 개인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요소가 두 개인 벡터를 출력하는 그런 구조의 다층 퍼셉트론이고요. 여기 보면 입력층하고 은닉층을 연결하는 가중치, 행렬, U가 있고, 은닉층하고 출력층을 연결하는 가중치, 행렬, V가 있죠. 자, 그러면 순환신경망은 마찬가지예요. 입력층 있고, 은닉층 있고, 출력층 있습니다. 단, 은닉층에 보면 그 노드들 간에 엣지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엣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순환 엣지, 리커런트 엣지라고 부릅니다. 요게 추가된 차이만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중치 집합이 다층 퍼셉트론에서는 U하고 V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UV도 있지만 이 W라는 애가 하나 들어가죠. 이 W는 요 은닉층의 노드들 간의 가중치를 표현하는 행렬이에요. 얘가 3개가 있으면 3by 3이 되고 10개가 있으면 10 by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H라고 표기가 됐는데, 이 H는 요 3개의 은닉 노드의 값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스테이트,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1이라는 순간에서 2라는 순간, 2라는 순간에서 3이라는 순간으로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순환신경망을 이제 펼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입력층이고, 이거 은닉층이고, 이게 출력층이에요. 그래서 그 노드가 이렇게 여러 개인데, 그림이 복잡해져 가지고, 요 놈을 그냥 묶어서 동그라미로, 요 놈을 동그라미로, 그 동그라미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입력층, 여기가 이제 은닉층, 여기가 출력층이에요.
1이라는 순간에는 A1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입력이 되는 거죠. 첫날 기온, 습도, 미세먼지. 그 다음에 둘째 날 벡터, 셋째 날 벡터, T라는 순간에 벡터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UVW 아까 봤던 가중치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은닉층의 상태 1이라는 순간에 상태 H1, 그 다음에 H2라는 순간, 3이라는 순간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2라는 순간에 그 집중을 해보면 2라는 순간에는 입력이 2라는 순간에 입력이 들어와요. 그것이 U라는 그 가중책량, 우리 다층 프로젝트를 했던 것처럼 걔하고 이제 곱해 가지고 이제 값이 그 은닉층으로 들어오죠. 근데 은닉층으로 들어오는 게 입력층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순간, 바로 직전 순간에 은닉층의 상태에다가 W라는 가중치를 곱해 가지고 그 결과가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은닉층은 두 개 입력을 받는 셈이에요. 왼쪽에서는 바로 직전 순간의 상태,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그 순간에 그 입력, 그 두 개를 받아서 H2가 만들어지고, 이 H2는 이 V라는 가중치 행렬하고 곱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2라는 순간에 출력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3이라는 순간에 집중을 해보면 3이라는 순간에 입력, 그 다음에 바로 직전 2라는 순간에 상태에다가 W 곱한 거, 이게 이제 그 입력으로 들어오고, 이제 V하고 그 곱해져 가지고 3이라는 순간에 출력이 나가고, 이게 이제 계속 4라는 순간, 5라는 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1이라는 순간의 상태가 2라는 순간으로 전달이 되고 2라는 순간이 3으로 전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시간성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 1이라는 순간, 2라는 순간, 3이라는 순간이 있으니까 순간마다 U라는 가중치 벡터, W라는 가중치 벡터, V라는 가중치 벡터가 순간마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얘들은 그 하나가 있고 그 모든 순간이 공유를 하죠. 이 슬라이드는 방금 전에 것을 이제 그 설명을 드린 건데, I 순간에는 그 AI가 가중치 U하고 곱해져서 은닉등 상태 HI에 영향을 미치고, HI는 가중치 V를 통해서 OI에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것은 요게 이제 새로 들어가는 거죠. I-1 순간이 W를 통해서 HI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런 구조,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 설명한 거예요. 자, 요걸 우리가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사실 이것만 보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4장인가요? 5장인가요? 거기서 배웠던 다층 퍼셉트론 똑같아요. 입력이 들어오면 가중책을 U에다 곱해서 그다음 활성함수를 취하고 은닉층 상태를 만들고, 은닉층 상태에 V를 곱해서 그 결과를 타우2라는 활성함수에 적용해서 O를 만들고 되어 있죠. 단지 요것만 새로 들어간 거예요. I-1이라는 순간에 상태하고 W를 곱해서 이놈을 이제 더해주는, 요게 이제 새로 들어간 꼴이죠. 자, 그러면 이런 구조의 순환신경망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할 거냐. 우리가 그 다층 퍼셉트론에서는 U하고 V 값만 알아내면 됐어요. 근데 이제 W를 추가적으로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요 학습 알고리즘은 백 프로퍼게이션, 우리 다층 퍼셉트론을 썼던 백 프로퍼게이션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단지 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요. 복잡하죠.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혹시 여러분이 그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 기계학습책 그 8장을 보면 되고요. 이 순환신경망을 학습한 알고리즘을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그래서 BPTT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순환신경망이 좀 결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i-1이라는 순간의 상태를 가지고 i라는 순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i라는 순간은 i 플러스 1에, i 플러스 1은 i 플러스 2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동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오래된 정보는 이제 그 점점 잃어버리는, 우리 머리도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그 언어 번역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주어가 맨 왼쪽에 있고 서술어가 맨 뒤에 있고 그 중간에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긴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나오는 주어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수어가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정보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주 오래된 기억이라고 그래도 중요한 게 있으면 선별적으로 걔를 뽑아내 가지고 그걸 잘 기억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게 이제 그 LSTM입니다. 이 LSTM은 Long Short Term Memory의 약자인데요. 자, 여기 위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기존의 그 RNN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가 이제 동그라미 가위표 이제 그 빨간색으로 쳐 있는 게 LSTM인데, 이 동그라미 쳐 있는 것은 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가위표 친 것은 그 정보가 안 차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선별적으로 그 허용도 하고 차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별 기억 능력을 갖추는 게 LSTM의 기본 아이디어고요. 여기서는 그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열린 경우는 동그라미, 닫힌 경우는 이제 가위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0, 1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게이트가 이제 이걸 열기도 닫기도 하는데, 이 게이트는 0, 1 사이 값을 가져요. 그래서 0.7이면 한 0.7만큼 열고, 0.25면 0.25만큼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게이트에 여닫는 정도가 또 얘가 가중치죠. 그리고 이 가중치를 학습으로 알아내요. 학습으로. 그래서 그 LSTM에서는 그 UVW라는 가중치도 알아내야 되지만 요 게이트의 가중치도 알아내야 돼요. 얼만큼 열고 닫고 할지를 조절하는. 그래서 이제 LSTM 가중치는 순환신경망이 UVW였는데 그 네 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U도 그냥 U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풋 게이트인 I, 그 다음에 출력 게이트인 O, 그 다음 W도 원래 W, 인풋 게이트에 그 W, 아웃풋 게이트에 W, 그 다음에 V 해가지고 총 7개의 가중 책렬을 학습으로 알아내야 돼요. 좀 더 복잡하죠. 구체적인 것은 이 책은 생략을 하고 있고요. LSTM은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층을 LSTM 1, 2 해가지고 이제 그 은닉층을 2개를 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적층 LSTM이라고 부르고, 적층을 했는데 그 아래 LSTM 1은 정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요. LSTM 2는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흐르는 이런 바이 디렉셔널
그 양방향 LSTM도 있어요. 보통 그 언어 번역 같은 거 할 때는 양방향을 하는데 단어가 왼쪽에 오른쪽한테도 영향을 미치지만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구조를 갖는 게 우리 언어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그 양방향 LSTM을 쓰죠. 그 다음에 출력도 T라는 순간까지 다 보고 하나를 출력하는 보통 뭐 예측할 때도 이런 구조를 써요. 그 다음에 매 순간마다 이제 출력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T개를 다 본 다음에 그 이후에 출력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언어 번역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 문장이 쭉 들어가서 이제 한글 문장이 쭉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죠. 지금까지 이제 그 순환신경망하고 순환신경망에 이제 게이트라는 메커니즘을 집어들여서 선별 기억 능력을 확보한 그다음 LSTM 기본 원리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8.3절에서는 LSTM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시계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쓸 거고요. 그 1년치 우리가 다운받아서 활용을 했었죠. 그 단일 채널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놈을 이제 다중 채널로 확장을 하는데 단일 채널에서는 이제 종가만 고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8-2입니다. 비트코인 7일치 가격을 보고 내일 가격을 예측하는 LSTM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 LSTM이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맞춘다 그러면 누구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과거 데이터한테도 영향을 받지만 또 되게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경제적인 영향이라든지 세계 경기라든지 뭐 이런 많은 그 팩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아주 고난도의 문제죠. 여기서는 그냥 과거 7일치 보고 내일을 예측하는 걸 해봅시다. 자, 앞에와 똑같아요. 오픈해서 파일 열고 읽어드리고 크로징 프라이스 종가만 떼내서 투 넘파의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윈도우 7짜리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것을 그 레이블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 함수를 호출하면 x, y에서 훈련 데이터가 이제 확보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70%는 훈련 데이터,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28에서 이제 30 라인 자르고요. 이제 모델을 설계해야 되는데 쉬워요. 시퀀셜 해서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시퀀셜 해서 모델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모델 좀 add 해가지고 이때 LSTM을 쌓으면 돼요. 그 유닛 128에서 은닉층 이제 128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 쉐입은 그 엑스트레인 지로에서 그 입력층 모양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댄스층을 하나 애드로 쌓죠. 그리고 여기 이제 1로 한 것은 그 이게 단일 채널이니까 값이 하나만 출력이 되죠. 하나만. 그래서 이제 그 1로 한 거고요. 그 다음 컴파일하고 MAE라는 그 로스 펑션을 쓰고 MAE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민 앱솔루트 에라에서 저는 이제 제곱 취했는데 그냥 그 절대값 취하는 차이뿐이에요. 그다음 아담을 쓰기로 했고 X 트레인, Y 트레인 훈련 집합을 주고 F폭 200 돌고 배치 사이즈 1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피트 함수를 써서 학습을 하죠. 그 다음에 X 테스트, Y 테스트를 주고 이벨리에이트를 해서 손실함수 값하고 MAE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손실함수가
169, MA도 169. MA를 우리가 손실함수를 썼으니까 이제 같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X 테스트만 주고 이제 프리딕트를 한 다음에 결과를 이제 PRED 예측값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참값 Y 테스트에서 예측값을 빼고 그놈을 이제 Y 테스트로 나눴어요. 이거 나눈 것은 그 퍼센티지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MAP라고 부르는데 평균 절대값 백분율 오차예요. 이거 이제 뒤에가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평균을 내기 위해서 이제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곡선 그리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절대값 백분율 오차는 0.02, 2.028%의 오차예요. 그 다음에 학습 곡선을 그렸고요. 이게 학습 곡선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예측 결과를 시각화하는 건데 테스트 데이터 길이만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Y 테스트 이 레이블이죠. 창값이죠. 그놈은 이제 레드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리고 PRED 예측한 거죠. LSTM이 그래서 이제 블루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려본 결과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빨간색이 이제 true죠. 창값이고 파란색이 predicted 예측한 건데 꽤 근사하게 맞춘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 약간 틀어져 있죠. 그래서 50에서 64 그래서 15개 구간만 일부 구간만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본 결과 이제 확대해서 그려본 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보면 이 빨간색이 이제 그 참값이고 파란색이 이제 예측한 값인데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이게 하루씩 밀린 꼴이에요. 이놈을 여기가 여기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린 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일을 예측을 하라고 그러면 7개를 보고 내일을 예측을 했는데 사실은 7개 중에 아직 가장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바로 전날 걸 보고 다음 날 걸 예측하고 그 전날 걸 보고 다음 날 걸 예측. 그러니까 전날 것을 그냥 복사를 한 형태의 예측을 해버린 거예요. LSTM 입장에서는 바로 전날 걸 보고 예측하는 게 MAE 그 손실함수를 추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학습이 됐다 이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죠. 자, 성능 평가 기준을 보면 참값에서 그 예측값을 빼고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하고 크기로 나눠서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앞에서는 이 Y에서 5를 빼고 그놈을 제곱을 했어요. 그 평균 제곱 오차 이렇게 돼 있죠. 민스퀘어라. 근데 이제 절대값을 한 차이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MA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데이터의 스케일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값이 아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농산물 같은 거 예를 들면 그 복숭아하고 수박이 있다고 그러면 수박이 무게가 훨씬 많잖아요. 크니까. 그래서 그 수박은 이제 세 자릿수로 표현이 돼 있고 복숭아는 이제 두 자릿수라고 그러면 딱 그 10배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Y 테스트가 이게 이제 참값이 12, 20, 18인데 그 수박은 10배에서 이제 120, 200이라고 이렇게 쳐보면 그 프리딕션도 이제 마찬가지로 10배라고 쳐보면 MA라는 걸 쓰면 얘가 이제 1.8이 되거든요. MA가. 그리고 얘는 10배니까 18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얼핏 보면 세 자릿수를 갖는 무게가 더 큰 그런
그 수박이 훨씬 오차가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수박이 좀 어그러져. 자기는 무게가 커가지고 나 오차가 크다 그러면 어그러져. 그래서 그걸 이제 퍼센트로 바꿔가지고 하는 게 그 MAP,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입니다. MAP. 얘는 그 참값을 예측값에서 빼준 다음에 참값으로 나눠서 몇 퍼센트 정도의 오차가 나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뭐 복숭아나 수박이나 다 0.0980 만큼 오류받아서 9.8%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그 데이터 스케일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는 그게 그 MAP라는 성능평가고 또 다른 성능평가는 이제 등락 정확률인데 이 마지막 날 거 하고 이제 그 내일 걸 예측한 거죠. 내일 거. 여러 개를 보고 7일 거 보고 이제 그 내일 걸 예측을 했는데 그 바로 전날 거 대비 보면 그 올랐죠. 올랐어요. 근데 프리딕션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맞힌 걸로 보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날이 25인데 그 내일 것이 이제 20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졌죠. 근데 예측은 26이니까 예측은 1만큼 올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등락 정확률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얘는 이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맞힌 거 틀린 것을 쭉 환산한 다음에 그 전체분에 맞힌 거를 해서 62.5% 맞췄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기준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종가만 보고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을 했는데 이제는 그 종가, 시가, 그 다음에 고가, 저가 네 개를 다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장을 해보면 아주 쉬워요. 그 코인데스크 데이터를 취득을 할 때 종가, 시가, 고가, 저가 네 개를 다 취하면 되고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시퀀스 투 데이터셋. 그 다음에 얘는 그 제대로 그 수집이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려고 그런 거고요. 여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보고 얘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각 요소가 또 그 4개의 값으로 돼 있는 샘플이 벡터의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리고 같고 단지 이제 그 모델을 만들 때 출력을 이제 4개를 해야 되니까 1로 했던 걸 이제 4로만 바꿔주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보면 그 MAP가 종가는 2.28%, 시가는 0.305%, 고가는 1.8%, 뭐 이런 식으로 애큐러시가 나왔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8.3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8.4절에서 음악을 생성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습을 해볼 거고요. 8.5절에서는 그 문장을 처리하는 그 자연어 처리를 하고 8장을 마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